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이든은 잘 모르는 거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일단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바이든이 사실 워싱턴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정치인이죠. 굉장히 30여 년을 상원 의원을 했고 뭐 또 트럼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죠. 나이가 많죠. 네. 나이가 많고 또 워싱턴에서 나름 46년생? 예. 네. 외교의 쪽에 상원 의원으로서 외교원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바이든이라는 인물 자체는 또 그 가정사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네. 부인이 사고로 죽고 난 후에 이제 뭐 재혼한 과정, 그 과정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으로 델러웨어가 자신의 지역구인데 거기서 네. 워싱턴까지 매일 출퇴근을 했다 네. 기차로 네. 뭐 그런 거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반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후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있죠. 근데 다만 과연 상대편이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다, 무난하다,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글쎄 이게 뭐 어디서 이런 표현을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뭐 좀 약간 거친 표현입니다만 트럼프 이쪽은 막장 드라마고 네. 그리고 바이든 이쪽은 힐링 캠프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게 바이든 후보의 유세를 보면은 네. 굉장히 그 강조하는 게 공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그 또 트럼프의 유세는 보셨겠지만 거의는 락 콘서트의 분위기죠. 뭐 노이즈 음악이 마케팅, 나오고. 예. 뭐 버라이어티 쇼 이런 예. 식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용산 기지에서 그 미군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데 딱 보니까 스테이지가 딱 구성이 돼 있고 그렇죠. 처음에 트럼프가 쫙 걸어 나오는데 락 음악이 딱 흐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와 폼페이오 장관이 둘이서 쫙 나오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녀와 야수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국무장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은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하나는 막장 드라마, 하나는 힐링 캠프. 그 막장 드라마하고 힐링 캠프하고 TV 디베이트에서 뭐 바이든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전 네. 바이든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돼야 되는 사람인데요. 거랑 될 것이다. 근데 말씀드려요. 그 오히려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막장 드라마가 더 관심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가 이건 많이 길어질 얘기입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봐서 현재로서 트럼프가 조금 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2016년에 너무 왕창 틀렸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전히 전 트럼프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TV 디베이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TV 디베이트가 하나의 또 고비가 될 겁니다. 네. 예, 여기서 지금 바이든이 좀 나이가 있어서 네. 말 실수를 하는 게 한두 뭐 번 기억력도 있거든요. 좀 문제가 예, 있고.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TV 디베이트를 잘합니다. 그렇죠. 힐러리라는 뭐 변호사 출신의 그 노련한 정치인한테도 네. 사실상 TV 디베이트에서는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이든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일 때 과연 그것을 잘 어떻게 방어하면서 네. 역으로 트럼프의 실정을 지적해낼 수 있을까. 네. 앞으로 3번 남은 이 대선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가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뭐 중국하고 연관돼 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바이든의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죠. 네. 헌트라는 차남인데 네. 어쨌든 뭐 여러 형태로 지금 중국 연루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연루설이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프는 아예 바이든을 베이징 바이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내 유권자들 최근에 퓨 리서치 지난달 7월달에 그 서베이를 한 그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중에 77%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역대 지금 최고로 높은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캠프든 트럼프 캠프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유권자들에게는 먹혀 들어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트럼프는 바이든이 중국과 친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이 이제 외교 정책이랄까요? 중국 정책, 뭐 한반도 정책. 네. 그걸 뭐 트럼프랑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죠. 그렇죠. 바이든이 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대전략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일관성 있게 변화돼서 나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개입을 축소하겠다. 그것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의 정책을 종결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오바마 때 오바마 이미 때 시작했다. 시작이 됐죠. 네. 그건 사실 2008년부터 볼 수 있는데 2008년에 대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의 공화당과 바이든의 민주당의 차이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끌어 가느냐는 거죠. 트럼프는 굉장히 거칠게 동맹국 탓을 하면서 비용과 책임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에 바이든도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식으로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의 미국이 만들어 왔던 국제사회의 명분, 원칙, 규범을 내세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더 큰 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거칠게 미국이 해왔던 가치를 벗어난 측면에서 요구를 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트럼프의 행동과 말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도 동참 안 해도 명분이 있었는데 반면 바이든이 되면은 기존의 미국이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질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돼서 압박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오바마 때 그 전략적 인내 네.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 전략적 인내 정책을 뭐 스트라테직 뭐 페이션스 정책을 쓰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또 고도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지금 전략적 인내 2.0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기반으로 가긴 했지만 워낙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때만 해도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발전 단계에 개발 단계에 있었고 지금은 사실상의 불법 핵 보유국이죠. 네. 그래서 그때의 정책을 그대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캠프에 가 있는 뭐 띵크탱크가 됐든 학자가 됐든 지금 2,000명이고요. 네. 20개의 TF 스몰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아니 굉장히 볼 수도 다양한 있나요? 주장이 그 안에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보다 훨씬 강경하게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 반대할 제재를 강조하는 그룹부터 네. 이 끝에 있는 그룹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대신에 핵이 확산되는 것만 막아야 된다. 그 그룹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주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물론 대화를 병행을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된다는 게 주류긴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앞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특히 그 주류와 또 군축팀들이 있거든요. 군축팀들은 트럼프랑 비슷하게 이 소규모 딜, 이른바 스몰 딜을 또 선호하는 팀들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잘 엮어낼 것인가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바이든이 혹시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종식하겠다,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적인 걸 얘기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제가 보기엔 레토릭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작년 2019년에 미국 주류 정치학계 뭐 교수님 잘 아시는 Foreign Affairs에서 아예 특집호로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라는 그런 특집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미국의 세계가 끝났는데 그럼 과연 이 변화되는 세계 질서를 어떻게 충격을 더하면서 이걸 조정해 나갈 것이냐. 거기까지 얘기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되더라도 크게 변할 것은 없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그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거기까지 논의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미국의 적극적인 해외 대외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또 미국 정치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미국 주류 학계에서도 뒷받침을 한다면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예전같이 적극적인 개입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동맹국가 우호국의 책임을 같이 하면서 좀 다자주의 형태로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더 거칠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면서
이 세계 질서의 큰 변화, 뭐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트럼프는 뭐 다자주의는 싫어하고 동맹은 뭐 강조하더라도 다자주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방향이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보고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부터 18, 19, 20년 매년 9월에 UN 연설에 가서 이번에도 똑같이 가서 얘기를 한 게 유엔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게 각국의 주권을 좀 줄이더라도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나가자라는 협력하자라는 협력체인데 거기 가서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쫓아갈 테니까 니네들도 각국의 이익을 쫓아가라.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런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다자주의에 대한 그런 신념이 없다.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이 세계 정치를 이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대국 관계 그런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만 방향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틈을 지금 중국이 파고들려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1대1로가 대전략화되기 시작했고 인류 운명 공동체론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주 성대하게 북경에서 제1회 인류 운명 공동체 포럼을 했고 50몇 개국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뭐 1대1로가 뭐 성공한 건 아니다. 성공적인 것이 만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경과 중국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거기에 어떤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중국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느냐인데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외에도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는 일종의 자유민주주의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갖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중국에 초청가서 갔더니 중국 학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 내내 얘기하는 게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었어요. 그걸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이 유교 문명권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동의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중국은 세계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그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해해서 정리하면 중국은 인류 문명 공동체 그 상대에서 그뭐 베큐메라는 거를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메꾸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뭐 트럼프의 대선 성공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여론조사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1, 2주 사이에 여론조사가 많이 좁혀들었죠. 좁혀들은 게 트럼프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미국 선거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핵심은 경합주인데요. 경합주는 지금 다 그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모르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몇 가지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자기 어젠다와 확실치 않습니다. 정강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이전에 오바마 때 내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바이든 후보 자체도 일종의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흑인들이나 유색 인종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사실상 흑인의 인권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연석상에 있는 바이든이 과연 잘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바이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유색 인종이나 젊은 층의 표가 얼마만큼 투표가 될 것이냐도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선 그 투표도 중요하고 지금 가장 또 핵심적으로 등장한 게 우편 투표의 문제죠. 우편 투표가 사실상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우편 투표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한국같이 이 우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체국까지 가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그걸 받아서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그 선거 전략성 떠들고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또 민주당의 표심에 작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계속 자기가 그 법과 그리고 질서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여전히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산층의 백인 중에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런 공화당 그런 구호에 지금 어느 정도 동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넉넉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지금 중요 의제를 놓고 보면은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뭐 경제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뭐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백신. 예, 백신이 나오고 뭐 성공했다까지만 하고 그리고 경제를 막 풀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막 돈을 그렇죠. 돈을 푼다든가. 그래서 여전히 백신과 트럼프 그 코로나19 자체가 그 나름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양극화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마스크가 정치적인 의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마스크를 네. 쓰면 네. 민주당이가 안 쓰면 공화당이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코로나 백신 문제도 같은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됐거든요.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공화당을 지지, 트럼프를 지지하면 이미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네. 얘기하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그 기존의 지지층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냐. 그건 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위기 시에 현 집권자가 유리하다고 동의하세요? 그러기에는 트럼프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죠. 트럼프는 뭐 그렇게 자기가 아니었으면 200만이 죽었을 텐데 20만밖에 안 죽었다. 뭐 글쎄, 근데 네. 그것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네. 할 수 없는 네.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네. 네, 하여튼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